오늘은 문장 삽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날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문장 삽입 문제 어떻게 보면 쉽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삽입 문제는 두 가지 종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해석에 의해서 의존하게 풀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해내야겠구나 하고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시어나 대명사가 큰 힌트를 주는 형태입니다. 즉, 지시어 this라든지 these 이러한, such, 뭐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받아주는 the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 삽입에 원래 있는 삽입하는 본문 중에 네모난 부분에서 이런 지시어가 있다면 요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는 더 플러스 명사인데요. 더 플러스 명사는 앞에 어 플러스 명사가 나와야지만 나중에 요 받아준 형태로 더 플러스 명사 형태가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어 플러스 명사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거기에 뒤에 붙여주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형태는 접속사가 네모칸에 들어있는 형태인데요. 주로 역접을 나타내는 however, but 이와 같은 그러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역접의 접속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곳에 문장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문제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제거리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해결책을 해주는 부분에 바로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있어서 푸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보면은 특이한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이 특이한 명사가 문장 전체에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만 거론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답이 위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지시어가 어떤 형태로 나에게 힌트를 줄 수 있는가, 또는 역접의 접속사가 어떤 형태로 힌트를 줄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먼저 네모칸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문장을 넣어야 하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한 심틈을 피하기 위해서 you need to consider, 너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type and the density of the book, 북의 어떤 타입이라든지 농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 보고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그렇죠. 바로 지시어가 등장했죠. 그러한 심틈들. 그렇죠. 그러한 심틈. 이거는 증상이란 뜻인데 그러한 증상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이 문장 앞에는 그러한 증상들이 거론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증상이란 건 뭡니까?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 때 가면은 어떤 증상이 있죠? 그러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이런 뭐 이럽니다. 이렇게 증상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는 것이 또 S가 붙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증상들이 거론되어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빠르게 밑으로 읽어가면서 찾으셔도 되고요. 한번 볼까요? 쭉 읽으면서 밑에를 보시면은 어디 부분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쭉쭉쭉 보는데 증상들이 없습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뭐냐면 feel sleepy, 졸립대요. after short time. 이 증상이죠. 그 다음에 get lost, 길을 잃는데요. in the big picture,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길을 잃거나 또는 link together 할 수 없대요. 뭐를? information. 자, 이 세 가지 증상이 나왔잖아요. 이런 증상들을 피하기 위해서, 즉 아까 증상들, 그런 증상들 찾을 때 이 세 가지를 찾아보시고 여기 거론되어 있네. 그러면 답은 여기 들어가야 맞겠구나. 왜냐하면 그러한 증상들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위에 그러한 증상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걸 찾아보는 연습.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서치와 같은 이러한 증상들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 문제를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있는데, 또 오늘날 그러한 딜레이 between idea and application 사이에 그런 딜레이들은 are not unthinkable. 생각할 수조차 없다. 거의 생각할 수조차 없다. 자, 분명히 이 글이 들어갈 곳 앞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당연하지. 그러한 딜레이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있는 그러한 딜레이들이 있을 겁니다. 딜레이들이죠.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딜레이들이 거론된 걸 찾는 건데, 요건 조금 더 아까랑 좀 다르게 한 문장이 거론되지 않고 보니까 뭐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for example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딜레이 예이고요. 두 번째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딜레이의 예입니다. 즉 딜레이가 두 개가 거론되는데, 하나는 어떤 머신에 대해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타입라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 아이디어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어떤 딜레이들이 거론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이후에서는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유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딜레이는 여기까지 거론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해석이 요해지네요. 그런 딜레이들을. 근데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부터 딜레이들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겠구나. 딜레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딜레이들의 그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넣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풀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답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형태는 네모칸 먼저 읽어보시죠. However, 하지만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creatively,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크리에이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it may be useful. 자, it은 유용할 겁니다. it이 가주어고요. 진짜 주어는 redefine it as a problem to. 자, redefine it as a problem. 그것을 어떤 문제로서 redefine, 재정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too many vehicles, 너무나 많은 vehicle들이 어떤 vehicle이냐면 require space, 어떤 스페이스가 필요한, sit in during the workday, 어떤 working day 동안에 앉아 있어야 될 우리 vehicle이 많다라는 문제로서 redefine 하는 것이 유용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 해석보다도 지금 제가 거론한 문제 중에 두 개가, 하나는 however라는 역접이 있습니다. 역접의 접속사가 있고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전환되는 곳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this problem이 나옵니다. 앞에는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이것을 solve 하겠다. 즉, however 다음에 이제 문제가 거론되고 이 자리는 however 하지만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어떤 해결적인 관점이 나오는 그 바뀌는 부분에 위치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지금 문제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1번 다음에 보니까 but이 나와 있죠. 지금 however도 but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but 한 문장 사이로 however 쓰고 but 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글을 이렇게 쓰면 너무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 1번 다음에 but이 나왔다는 것은 1번과 2번에는 however가 달린 문장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거의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but, however, however, but 연속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3, 4, 5번 중에 계속 3번 다음에도 더 파킹 스페이스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찾아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볼까요? 4번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you may decide to 너는 결정할 겁니다. 뭐 organize carpooling carpool하는 거 among the people 이거 하나의 해결책이고요. 또 두 번째 보면은 daytime local 택시 서비스를 하자. 자, 요거 부분은 carpool이라든지 요거는 우리가 말했던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럼 여기 4번에서 하지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자라는 어떤 이야기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접의 접속사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끼리 묶어주고 이제 하지만 이제 해결하겠다 했기 때문에 해결 부분 넘어가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데 해결 부분으로 재생된 게 카풀이라든지 로컬 택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서 넣어주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형태도 똑같이 보시면 우리가 집어넣어야 할 문장 속에 바로 however가 등장합니다. 역접의 접속사고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이야기의 흐름이 넘어가는 지점에 우리가 넣으면 될 텐데 볼까요? behavior capture 속에서 하지만 너는 first have to wait. 당신은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너의 도구가 perform the behavior you want him to. 자, 너가 그에게 원했던 어떤 행동을 너의 도구가 할 때까지 당신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즉, 하지만 당신은 먼저 기다려야만 합니다. 자,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 해결책으로 하지만 당신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자, 쭉 읽어보면서 이제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wait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을 찾으면 됩니다. 쭉 읽으시다 보면 2번 다음에 waiting for가 나옵니다. 즉, 이 문장은 당신은 먼저 이제부터 하지만 당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걔가 할 때까지. 즉, 이제부터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2번부터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wait 또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는 시작점이 되니까 이야기 꺾이는 시작점이 되니까 wait가 제일 먼저 나온 2번 문장 요 2번 다음 문장 앞에 등장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모칸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중점을 두고 어떤 부분을 찾아내야겠구나 하고 찾아내면 오히려 그냥 해석으로 푼다는 거는 너무 분명히
힘들죠.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찾으시면 훨씬 쉽게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삽입 문제는 이런 지시어, 그 다음에 대명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오늘은 서치가 많이 등장했는데 서치 같은 부분을 앞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보셔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역접의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이야기 흐름이 바뀌는 곳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앞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 해결점이 나오는 그 시점이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두 번째 문제에서 너는 기다려야 돼. 지금 기다리라는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거론하는 부분, 그래, 즉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에 앞에 부분에 등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문제에서는 등장 안 했지만 어떤 특수한 명사가 나왔을 때는 그 명사가 등장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 명사가 같이 어울려질 수 있게 문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